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물 5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프린트물 5가지. 먼저 2월 2주차 토파보기 과제 그거 하나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짜리 빈칸하고 순서 배울 문제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해설지 이렇게 총 5개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번 주에는 모의고사 과제가 나가는 관계로 해서 토파보기에서는 분량이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토파보기에는 기존의 어법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한 단어 빈칸 문제 5개 그렇게 실어놨으니까 토파보기는 수업 복습하고, 그리고 어법에 우리 카페에 강의 영상 올라가 있죠? 그쵸? 그 영상 활용해서 또 잘 정리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투스 모의고사 드린 거 그거는 카페에 듣기 파일이 이미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듣기 파일까지 다운로드해서 70분 시간 재고 한번 쭉 풀어보는 연습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주하고 3주차는 가벼운 마음으로 토파보기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그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주하고 4주차는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늘 1주부터 4주까지 쭉 해서 어법 자료는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하시면서 어법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페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현장 수업과 그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지실 때는 영상 수업을 활용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 카페에 보면 어법 어휘 쇼츠에서 어법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어휘 쇼츠 영상이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 영상에 필요한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어휘는 쭉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케이스 302 구문 있죠? 구문 3페이지 3번부터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문책을 펴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무슨 얘기를 시작을 했었냐면, 일단 지시어와 관련어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this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쪽에 무엇을 가리키는지 찾아서 해석을 같이 해줘라.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장이 2개 이상 연결이 되면 뭔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뒤에 연결되는 문장에서 약간 낯선 표현이 보인다 하더라도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이 묶어서 생각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게 앞에 슬립이 있었고 뒤쪽에 슬럼버가 보이니까 뒤쪽에 슬럼버는 앞쪽에 슬립과 관련이 있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했던 게 문장을 좀 읽어갈 때 유사, 대조, 인과, 그리고 비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쭉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재로 들어가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문장의 시작은 부사다. 그래서 부사로 시작하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올 거고, 그리고 동사는 뒤쪽에 보어라든가 목적어를 갖는데 그 자리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형용사라든가 명사 이런 식의 품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의문사 주어 동사, 그리고 의문사하고 모양이 비슷한 WH로 시작하는 whether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뒤쪽에 동사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3번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3번은 먼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뒤쪽에 4번하고 5번은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일단은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자, The combustion of oxygen. 일단 여기까지는 가볼 수 있는 거죠. combustion은 연소라는 뜻이죠. 태우는 것. 그러면 combustion of oxygen이니까 산소를 연소하는 것, 산소를 태우는 것. 즉, 산소를 소비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combustion은 연소라든가 태우는 거니까 그러면 산소를 연소한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는 것처럼 자동차가 연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combustion은 연소라는 뜻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어떤 뜻? 결국은 소비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소를 소비하는 것, 산소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명사 뒤에 that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크게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격의 접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랬었죠. 일단 공통점은 명사 뒤에 that은 앞에 거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여기 keep 별표 한번 해볼까요? keep. keep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keep 같은 경우는 뒤쪽에 형용사를 먼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뭇의 상태를 유지하다. 됐죠? 뭐뭇의 상태를 유지하다. 즉 keep은 뒤에 형용사를 가지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명사가 나와도 돼요. 명사를 쓰면서 뭐뭇을 보관하다, 가지고 있다. 됐죠? 명사가 나오면서는 뭐뭇을 보관하다, 가지고 있다. 즉 형용사를 쓰게 되면 이때 keep은 뭐뭇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 상태로 남아있거나 유지하는 거니까 바로 stay하고 remain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keep이 뒤에 형용사를 가지면 stay하고 remain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keep과 비슷하게 뒤쪽에 형용사를 가지면서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유지하다. 됐죠? 그 다음에 명사를 갖게 되면 이때 keep은 어떤 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뭐뭇을 가지고 있다. 어떤 거? retain과 비슷하다. retain이 뭐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keep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형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얘네들도 나오지만 더 잘 나오는 것은 이제 keep이 뒤에 목적어를 갖고 그다음에 또 무엇까지? 목적격 보호까지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얘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형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keep 다음에 뭐가 보이고 명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형용사가 보이면 원래 형용사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럼 얘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고 명사가 목적어니까 뒤에 나올 형용사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 목적격 보호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뭐뭇을 뭐뭐의 상태로 유지하다. 됐죠? 뭐뭇을 뭐뭐의 상태로 유지하다. 자, 그리고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는 항상 동사에서 빌려온 거 두 가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동사에서 빌려온 거. 동사를 그대로 쓰지는 못하고 ing를 붙인다거나 혹은 과거 부사형 때 pp로 바꾸는 거 있죠. 이렇게 ing나 pp가 들어갈 수 있고 요게 나오면 이제 뭐뭐 하고 있는 에서 능동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요게 나오면 뭐뭇이 된 이런 식의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뭇의 상태로 유지하다. 그랬을 때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쓴단다. 자, 근데 여기에서 keep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keep 목적어 그다음 뒤에 목적격 보호 그 얘기를 하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얘를 쓸 수도 있다 그랬었죠. 그쵸? 그럼 얘가 직접 뭐뭐 하는 능동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g 자체는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도 가능하죠. 그래서 별거 아닌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별거 아닌데 keep 목적어 이렇게 볼까요? keep 목적어 즉 keep 다음에 명사를 쓰고 뒤에 이렇게 딱 ing를 쓰게 되면 요거 자체가 진행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얘는 명사가 계속해서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적어보세요. 명사가 계속해서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같이 구별해야 될 게 이제 뒤에 뭘 쓰게 되면 from ing를 쓰게 되면 그러면 또 의미가 달라진다. 그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적으면서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 익숙한 형태로 좀 빨리 읽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요. 그러면 from ing를 쓰게 되면 뭐뭐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혹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쵸?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뭐뭐 하는 것을 막다. 그게 keep 명사 from ing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keep이 쫙 나왔을 때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쭉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쓰이죠. 그쵸? 그 명사는 길어질 수 있어요. 뒤쪽에서 뭔가의 수식을 받으면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요 자리가 길어지더라도 keep을 앞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뒤쪽에 뭘 찾는다고? 뒤쪽에 목적격 보호 얘네들을 찾는 거예요. 얘네들이 찾고 keep 다음에 그럼 형용사 나오지 않을까? 그럼 중간에 길어지는 것은 모두 다 무엇이라고? 목적어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면 동사하고 목적격 보호를 먼저 파악하고 가운데 길어지는 건 싹 다 바로 뭐다?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요. 일단 keep과 관련해서 이 정도를 쭉 기억해 두시고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산소의 연소, 즉 산소를 소비하는 것. 어떤 산소예요? keep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요렇게 형용사가 두 번 쓰였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 뒤쪽에 형용사는
and를 앞뒤로 같은 모양이면 같은 기능. 됐죠? and 앞뒤로 같은 모양이면 같은 기능. 그럼 얘네들 싹 다 뭐다? 목적격 보호다. 그러면 우리를 살아있고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게끔 keep, 유지시켜주는 산소의 소비는 됐죠? 우리를 살아있고 행동하게끔 유지시켜주는 산소의 소비는 이렇게 보이네요. 맨 앞에 나오는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그럼 send가 바로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행동하게 해주는 산소의 소비는 send out 무슨 말? 바깥으로 보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바깥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깥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배출하다 뜻 아닌가요? 그렇죠? 바깥으로 보내는 거니까 배출하다 적어주세요. emit 배출하다 이것과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얘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고 x에서 나온 말이고 x는 바깥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mit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내다, send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send out이라는 걸 한 단어로 하면 emit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결국은 산소의 소비는 무엇을 배출한다고? byproduct를 배출합니다. byproduct는 부산물 이렇게 적어볼까요? byproduct는 부산물, 그 뒤에서 cold라는 과거 분사가 이제 꿈을 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oxygen free radicals라고 불리는 부산물을 배출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 oxygen free radicals는 나왔어요. 그대로 읽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렇게 이제 꿈을 줄 수 있겠죠. 그쵸? 뒤에 나온 데이는 앞에 나오는 oxygen free radicals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 활성산소라는 것은 help는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을 가져서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자, 그러면 활성산소는 무엇을 보장하는 것을 돕는다고? 개런티가 보장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는 거구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두 문장을 일단 day라는 것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게 좀 더 두 번째 문장에서 구체화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쵸? 대명사가 앞에 나온 걸 가리키면서 앞에 걸 좀 더 설명해 주는 건데 근데 이 두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쵸? 세 번째 문장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야? 우리의 몸이 그 다음에 mobilize는 움직이다 즉 활성화되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여요. to fight off라는 거 보이죠? fight는 그냥 싸우는 건데 fight off라는 것은 싸워서 떼낸다는 느낌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약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들을 싸워서 떼낸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off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분리의 느낌이 있습니다. 싸워서 떼낸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fight off 밑줄 그어볼까요? fight off 밑줄 그어서 얘를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 물리치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fight off가 그래서 물리치다. 그럼 뒤에 보니까 infectious agent라는 거 보이죠? infectious는 전염성이 있는 뭐 그런 뜻이 될 것이고 agent는 뭔가 활동하는 사람이란 뜻도 되고 물질이란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전염시키도록 해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감염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염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감염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활성화될 때, 즉 움직일 때, 뭔가 행동을 할 때, 자, 우리의 몸은 바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a burst of 쫙 보이죠?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한바탕의, 한 무더기의 이렇게요. 한바탕의, 한 무더기의 원래 burst는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는 거. 그렇다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는 거. 자, 뭔가 이렇게 갑자기 빡 쏟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burst of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지거나 참고 있다가 울음이 이렇게 말까 이랬을 때도 다 burst of라고 이제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우리의 몸을 만들어냅니다. 한 무더기, 한바탕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free radicals를 만들어냅니다. 그쵸? 얘네들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침입자를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그 침입자들은 당연히 누구라는 거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infectious agent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감염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뭔가를 하죠. 그쵸? 그럼 그 감염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바꿔 말하면 앞에 나오는 표현을 살짝 인용해 보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우리의 생존을 돕는다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이렇게 딱 포괄적인 말을 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free radicals를 만들어내면서 물리치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뒤쪽에 나올 when 이 안에 무엇이 된다고?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얘가 딱 보이잖아요. 그쵸? 얘가 이제 딱 보이는데 when으로 시작하는 게 보인다거나 혹은 무엇으로 if로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럼 when은 원래 어떤 뜻이고 뭐뭐 할 때라는 뜻이고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죠. 그쵸?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when의 앞과 뒤는 약간 성격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그쵸?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when이라는가 if로 시작하는 문장이나 혹은 덩어리가 어디에서 보이면 순서 배열이나 혹은 문장 삽입에서 보이면 요게 무엇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예를 제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로 시작하는 덩어리는 보통 for example로 시작하죠. 그쵸? 최근에는 for example를 안 쓰고 쟤네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삽입이나 혹은 순서 배열 문제에서 쟤네들 보이면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바꿔 말하면 when이라든가 if 이하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을 앞쪽에서 찾는다.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3번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4번하고 5번 주어 동사 찾으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반부에 하는 그 구문학습을 통해서 뒤쪽에 독해할 때 도움되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복습을 잘 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 4번은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요. 일단 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까지는 뭐 그렇게 쭉 읽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세 번째 문장에서 약간 낯설다라는 느낌이 드는 구조가 보이기는 할 건데 그게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서 일단 얘 있죠, 얘. 얘를 쫙 일단 가로로 한번 묶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연구가 보여주었다 라고 나오죠. 그쵸? 그러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즉 우리가 별거 아닌데 얘는 어떻게 읽어갈 수도 있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뒤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쫙 쓰이면 주어가 대디아를 뭐뭐 하다 그 뜻이죠? 주어가 대디아를 뭐뭐 하다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일단 요건 생략도 가능하고요. 생략도 가능하고 요거 전체가 앞에 나온 동사 있죠? 앞에 나온 동사에 무엇이 될 수도 있고 앞에 나온 동사가 타동사면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면 뒤에 나온 대디아가 보어가 될 수 있겠죠? 그쵸? 별거 아닌데 주어는 대디아를 뭐뭐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읽어가도 상관은 없다. 그냥 한 가지 요령입니다. 꼭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요.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 자, I know that he is rich. 무슨 말이에요? I know that he is rich. 나는 그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I know that 내가 아는 것은 he is rich. 그가 부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딱 주어져.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얘를 쓰였고 그 다음에 대디아 이렇게 쫙 보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연구는 대디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됐죠?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연구가 보여주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도 있겠어요? 연구
결과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쵸? 연구 결과는 왜? 연구가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연구 결과 when 이하였다고 합니다. When people who feel helpless fail to take control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일단 뒤쪽에서 when이라는 접속사가 보이니까 당연히 뭐가 보일 거야? 주어하고 동사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또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겠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문장이 두 개가 보일 거다. 자, 그리고 people이라는 명사 다음에 뭐가 보이니까 who가 딱 보이니까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 볼 수 있겠어요? 자, 가볍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사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보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이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는 거고 즉 앞에 명사 사람이 who를 쓰는 거고 사물이면 who를 쓰거나 아니면 뭐 둘 다거나 상관없다. 그럼 대을 쓰겠죠. 그러면 명사 뒤에 얘네들이 딱 보이면 관계대명사 그 중에서 특히 주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바로 뒤에 동사가 보일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이렇게 꾸며낸다는 거 알죠? 그쵸? 어디까지인데? 그거 잘 봐야 돼요. 어디까지인데? 그럼 얘가 주격이니까 뒤쪽에서 동사가 보일 거고 이 동사가 비동사면 뒤쪽에서 보호가 나올 거고 이 동사가 타동사면 뒤쪽에서 목적어 보이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관계대명사 주격이 보이면 얘가 어차피 주어니까 뒤에서 동사 다음에 보호라든가 목적어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곳까지 뒤에서 앞에 거 꾸며준다. 주격이 보이면 동사 뒤에 보호나 목적어까지 가로로 묶는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거 주격이죠. 그 다음에 feel 보이죠? feel은 그 뒤쪽에서 형용사를 보호로 가질 수 있으니까 요렇게. 됐죠? 그러면 who feel helpless까지 쫙 가로를 묶어서 앞에 거 꾸며주는 거다. 됐어요?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요거. 관계대명사 주격이 보이면 동사 뒤에 뭔가 있을 거야. 동사 뒤에 뭔가 있을 거고 그때까지 가로로 묶는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당연히 뭐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 혹은 명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동사 뒤에 형용사나 무엇까지 명사까지 앞에 거 꾸며준다. 됐죠? 자, 그러면 helpless가 바로 무슨 말인가요? helpless. 무기력한 그 뜻이에요. 무기력한. 그렇게 외우세요. 도움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기력한 그 뜻으로 외워야 돼. 자, 그러면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fail to take control. fail to는 뭐뭐 하지 못하다. take control은 바로 무슨 말? 지배하다, 통제하다.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이 뭔가 자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자,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such as는 뭐뭐와 같은 그런 식의 예를 때 쓰는 표현이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뒤에 보니까 anxiety and depression 이건 negative emotional state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죠. 걱정, 그 다음에 depression은 우울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걱정과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처럼, 그쵸? 스트레스처럼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damage이 보이죠? damage가 있으면 동사를 쓰여서 손상시키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통제하지 못할 때는 부정적 감정을 겪는데 걔네들은 무엇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쵸? 3월 달에 모의고사 볼 건데 퐁방에도 좋게 생각해라 뭐 이런 뜻이죠.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자, 뒤에 보니까 면역 반응을 손상시킬 수가 있대. 자, 우리는 see,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그쵸? 이것으로부터 앞에 나온 내용이겠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건강이라는 것은 linearly 보이죠? linearly는 어디에서 나왔겠어? 라인에서 나왔겠죠? 라인은 선이죠. 그쵸? 선은 괄호도 되고 세로도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linearly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처럼 직접적으로 그래서 directly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문장은 어떤 뜻이에요?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고? 통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꼭 통제를 한다고 해서 건강하고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건강이 약해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생겨요. 차라리 통제 안 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쵸?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이라는 것은 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앞에서 두 가지가 등장했어. 통제가 있었고, 즉 컨트롤이 있었고, 하나는 바로 뭐야? 이뮨 리스폰스가 있었죠. 그쵸? 그러면 컨트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뮨 리스폰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면역 반응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있죠. 그쵸? 이 부분은 먼저 가로로 묶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가로로 묶어서 그러면 자, 건강을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무엇과? 이뮨 리스폰스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구나. 일단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내용 파악은 일단 요거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요거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자, 앞에 나오는 C 있죠, C. 우리가 from this에서 딱 가로로 묶었고 맨 앞에 C 보이잖아. 그럼 이때 C는 그러면 여러분 C는 타동사일까요? 자동사가 아닐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선생님 대학교 때 배웠던 그 교수님의 그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때도 분위기는 이랬어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그러면 C는 타동사예요. 그렇죠? 아바타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I see you 이렇게 하면서 아바타에서 나오는데 자, 그럼 어찌됐건 중요한 건 타동사인데 그러면 얘가 타동사니까 타동사는 당연히 뒤쪽에 뭘 가질까요? 목적어 같겠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타동사가 약간 거리를 두고 뒤쪽에 that 이하가 타동사의 목적어라는 거 볼 수 있죠. 그쵸? 중간에 뭘 쓰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딱 부사를 씁니다. 타동사가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부사를 쓰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목적어를 갖나 봐.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 알겠어 별거 아니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글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규칙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빈 공간 보이죠? 이것만 같이 적어주세요. 밑에 빈 공간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긴 목적어, 그 다음에 짧은 부사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짧은 부사어, 그 다음에 긴 목적어 이렇게 쓴단다. 이 말이 살짝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예문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필기 먼저 하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될 문장들은 위쪽의 문장일까요? 아니면 아래쪽에 화살표가 있는 문장일까요? 그쵸.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되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장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put up는 미루다 연기하다 그 뜻이죠. 그쵸? 미루다 연기하다 그 뜻인데요. 여러분 그 미룬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미룬다라는 건. 자, 영어는 가까이 가느냐, 함께 가느냐, 멀리 떨어져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영어책 가까이로 가는 거죠. 그쵸? 가까이 가면 뭔가 해요. 근데 딱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를 뭐 지금 하려고 그래. 한국 사람이 한국말이나 잘하면 되지. 영어는 굳이? 그쵸? 멀어지면 해, 안 해? 안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put은 놓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아까 off 배웠습니다. off가 어떤 느낌이 있다고? fight off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쵸? 분리죠. 그럼 put은 놓다, off는 분리, 떨어뜨려서 그 뜻이죠. 그래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 바로 뭐다? 미루고 연기하는 거다. 그러면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뭔가 하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 간다 하면 go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주위, 주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주위라든가 혹은 주변. 그래서 우리가 보통 abou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우리가 주위, 주변 하면 around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around를 많이 생각하는데 about도 주위라든가 주변이에요. 그래서 공원 근처를 걷다. 들어봐요. 공원 근처를 걷다. 그럼 어떻게 될까? walk about the park 이렇게 쓰는 거예요. walk about the park 이렇게 쓰면 공원에 관해서 걸어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about이나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위라든가 주변의 뜻도 있어요. 그러면 go about이가 무슨 말이야? 주변으로 간다는 얘기죠. 가까이 간다는 얘기지.
떨어뜨리려면 미루거나 안 하는 거죠. 그럼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뭔가를 하거나 시작하는 거다. 됐죠? 가까이 가는 거니까 뭔가를 하거나 시작하는 거죠. When will you go about your work? 이렇게 딱 물어보면 언제 일 시작할 거니? 그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일단 don't put up 그래서 미루지 마라. 그 뜻이죠? 미루지 마라. 이거 전체가 그러면 일단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미루다는 뜻의 타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hat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전체가 이제 목적어죠.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그쵸?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till은 until에서 나온 말. 그러면 till tomorrow, 내일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부사 역할을 하는 거. 그럼 이렇게 써도 문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약간 어색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걔네들한테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길어지는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짧은 부사를 가까이 당긴다.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don't put up till tomorrow.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봤을 때 좋아. 이거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문장을 봤을 때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타동사인데 뒤쪽에 부사를 쓴다.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거 뒤쪽에 쓴단다. 이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목적어 얘네도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갈 자리면 당연히 무엇도 가능하고 그쵸?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 무엇도 가능하다고 whether로 시작하는 거 요것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쵸?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얘네들이 싹 다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는 싹 다 들어갈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부사는 우리가 이제 그냥 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얘네들은 쉬워요. 그쵸? 형용사 플러스 ly, happily, kindly, fortunately 이런 것들은 쉽게 익혀지는데 근데 요렇게 나왔을 때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 이걸 이제 부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다 부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사의 느낌을 주는 말들 생각해야 돼. 여러분 부사하면 우리가 문법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거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부사. 그쵸? 부사인데 물론 분사구문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그 구별을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문법에 잘 나오니까 강조했던 게 봐요. 선행사 앞에 나오는 말이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런 것들이면 뒤쪽에 뭘 쓴다? 관계, 부사를 쓴다 그랬었죠. 그러면 시간, 장소, 방법,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라고? 부사의 느낌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요게 시간을 가리키는 느낌일 때 for 3 hours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느낌일 때 그 다음에 장소의 느낌일 때 그 다음에 방법의 느낌일 때 이유의 느낌일 때 여기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것들은 이 시간하고 장소인데 특히 여기에서 장소와 관련해서 이제 잘 봐야 돼. 자, 장소는 어디 안쪽에 있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살짝 다른 느낌으로 하면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장소의 느낌인 거고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장소의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출처가 된다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출처. 앞에서 우리 지금 배웠던 거 저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요거 있죠. 그쵸? From this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이것으로부터 출처죠. 출처. 그쵸? 중간에 출처를 가리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가 쓰였구나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도라든가 많다 적다 그 다음에 자주 한다 가끔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빈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장소, 방향 그 다음에 출처의 느낌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보이면 가로로 같이 묶는다. 부사겠거니. 됐죠? 부사겠거니. 이렇게 같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얘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근데 이게 타동사라는 걸 모르면 어떡해요? 자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요.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요거 있지 않나? 이렇게 쓰거나, 그쵸?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룩을 따로 떼내고, for 플러스 명사를 가로로 묶고, into 플러스 명사를 가로로 묶나요? 그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 자체를 다 외울 수는 없죠. 얘는 타동사다라고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게 보이면, 룩을 제외하고 동사 뒤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요 느낌인지 확인해줘라. 요 느낌인지 확인해주고 요 느낌이면 가로로 묶는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됐죠? 그래서 자 그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룩을 제외하고 다른 동사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면 걔네는 부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look for 명사는 그냥 find 플러스 명사로 기억하면 되고 뭐뭐를 찾다. 그쵸? look into는 무슨 말이야?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죠. 겉으로만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뭔가를 조사하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은 뭔가를 조사하는 거다. 그래서 investigate 명사다. 얘는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죠? 자, 정리하셨으면 옆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옆에 5번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맨 처음에 지금 에릭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emphasize style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그럼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볼 수도 있겠어요? 에릭슨은 테디아를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에릭슨이 강조하는 것은 됐죠? 에릭슨이 강조하는 것은 신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아이의 성격 발달에서. 됐죠? 아이의 성격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그 질이. 그쵸? 양이 아니라 그 질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트러스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질적으로 좋은 사랑이 아이의 성격 발달에 필요하다. 됐죠? 성격 발달이 필요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자, 에릭슨에 따르면 그렇게 읽어야죠. 그쵸? 에릭슨에 따르면 기초적인 신뢰는 무엇을 포함한다고? 용기를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동사 뒤에 ing 딱 보이죠? 그쵸? involve ing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뭐뭇을 포함하다 involve ing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줘야 될 게 바로 뭐냐면 involve는 뒤쪽에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죠. 그래서 involve ing 뭐뭇을 포함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올해 우리가 수능을 또 보고 입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지 말고 동사는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동명사는 그쵸? 동명사는 동사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동사처럼 얘도 뒤에 무엇을 가질 거라고 뒤에서 목적어를 가질 거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쵸? 그래서 involve ing가 보이면 이렇게 이제 같이 봐야죠. 뭐뭐 하는 것을 포함한다. involve ing 뒤에 목적어 보이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기를 갖는 것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겠죠. 그쵸? 용기를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용기예요? To let go of the familiar and take a step toward the unknown 이렇게 쫙 보이네요. 자, 일단 and가 보이고 and 뒤에 동사 원형 보이죠. and는 앞뒤가 같은 모양으로 같은 기능이다. 바꿔 말하면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은 모양을 앞쪽에서 찾습니다. 같은 모양을 앞쪽에서 찾고 같은 기능으로 해석해준다. 자, 그러면 어떤 용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용기를 갖는 것. 됐죠? and는 앞뒤가 같은 모양이고 뒤에 나온 것과 같은 모양을 앞쪽에서 찾아서 같은 기능으로 해석해준다. 자, 그러면 let go of는 그냥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놓아주다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적어둘까요? release라든가 그 다음에 set free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뭐뭇을 놓아주다.
뭐뭇을 놓아주다, 뭐뭇을 풀어주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돼서 가능하니까 이렇게 적어볼까요? 익숙한 것 그렇게 보면 돼요. 익숙한 것을 놓아주고 잘 들어요. 익숙한 것을 놓아주니까 뭐 한다는 뜻일까?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뒤쪽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뒤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그쵸? 익숙한 것을 놓아주고 take a step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toward는 무엇을 향해서 그 뜻이죠. 그러면 익숙한 것을 놓아주고 어디에? 익숙하지 않은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이해되죠? 그쵸? 앞에서 예를 썼기 때문에 뒤쪽에서 문맥상 unknown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알려지지 않은 것, 미지의 것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나오는 the unknown은 앞쪽에 무엇과 the familiar 있죠. 이것과 약간 반대 느낌이다.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unknown의 밑줄이 보이면 이거 충분히 맞았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익숙한 것을 놓아줬으니까 그럼 익숙치 않은 거? 그래. 자신이 잘 모르는 것 그걸 한다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쵸? 이게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러면요. 우리 뒤로 넘겨서 두 문장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하고 7번 읽어주세요. 가볍게 주어 동사 찾으면서 읽어주세요. 6번하고 7번 다 읽었죠. 그리고 6번의 마지막에 visible, invisible 쭉 읽어가면서 당연히 이거 아니야? 그 느낌이 들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지금 with로 시작하는데요. with 다음에 명사가 보이고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보입니다. 그럼 얘를 일단 쫙 여기까지 가로로 묶어볼까요? 뒤에 보니까 지금 strategies라는 명사 뒤에 이렇게 that 다음에 동사가 보이죠. 그쵸? 그러면 동사 help 앞에 쓰였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무엇이라고? 당연히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다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관계대명사 주격이 보이면 뒤에서 문장이 끝나는 곳까지 그쵸? 근데 help 같은 경우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랬을 때 help 목적어 뒤에서 to 부정사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리고 무엇이 여기에서 요렇게 목적어도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help는 요렇게 가질 수도 있고 요렇게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됐죠?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돕다. 자, 그러면 help 뒤에 목적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로 얘는 목적격 보호 요렇게 얘기합니다. 뒤쪽에 이 부분을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저거만 주세요. 그러면 뒤에 대문 밑에 보니까 butterflies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urvive는 생존하다. 그쵸? 그러면 나비가 생존하는 것을 돕는 됐죠? 나비가 생존하는 것을 돕는 a range of는 우리가 뭐뭇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범위가 있다라는 것은 많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혹은 많은 그렇게 보면 돼요. with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with를 배웠어요. 근데 with가 문장 마지막에 컴마 다음에 with, 명사, 형용사, ing, pp 그렇게 나오면 with를 그냥 and의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근데 with 다음에 딱 뭔가의 수식을 받지만 명사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이때 with는 뭐뭇을 가지고 혹은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지고 있는 느낌도 잘 기억해 주세요. 함께라는 건 쉬우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됐죠? with 다음에 명사만 보이면 그때는 뭐뭇을 가지고 이런 식의 소유의 느낌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나비들이 자 escape 해왔습니다. 여기서 escape는 뭐뭐에서 벗어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벗어난다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됐죠? 피하는 거라고. escape가 피하다의 뜻이 있다. 그러면 나비들은 자 피해왔습니다. 뭘 피해왔어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BPP가 딱 보이죠. 그쵸? BPP가 보이니까 수동이겠죠. 그쵸? eating은 먹는 것이 될 거고 being eating이니까 먹히는 거겠죠. 그쵸? 그럼 뒤에 나오는 predator는 나비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될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애들은 뭐라고 해? 그쵸? 천적이란 말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식자 혹은 천적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서 딱 보니까 some butterflies protect themselves through camouflage 이렇게 좀 보이죠. 자, 그러면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쵸?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고, 그러면 앞쪽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는 거고 뒤쪽에 캐모플라즈라는 거 보이죠? 역시 뭔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 구체화되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캐모플라즈는 우리가 보통 위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숨겨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위장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콜러를 통해서 앞에 camouflage, protect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일 것이다. 바이다만 이제 방법이죠. By folding up their wings 그대로 보면 돼요. By folding up their wings 이렇게 쭉 보이는데 up은 가로로 묶어도 돼요. 그냥 접다 그렇게 보면 돼요. 날개를 접는 것에 의해서 나비들이 아래쪽을 보여줍니다. 그쵸? 자신의 아래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 얘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믹스, 섞인다, 섞다, 혼합하다 그 뜻입니다. 섞다, 혼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막 잘게 부숴갖고 막 섞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믹서기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은 블렌더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요즘 우리도 많이 쓰죠.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핸드 블렌더 뭐 그렇게 얘기하죠. 비싼 거 샀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이제 주변 환경과 이렇게 섞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섞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건데 얘네들로부터 보호하는 거니까 당연히 천적이나 포식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안 보이게 된다. 그렇게 적어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invisible이 당연히 맞겠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시험에는 invisible의 밑줄을 주거나 visible의 밑줄을 주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invisible이 맞다라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자, 옆으로 가서 7번 별표. 7번 별표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7번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7번.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알아둬야 될 표현들이 좀 보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우리들 스스로를 살펴볼 때 그쵸? 세상과 우리들 스스로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걸 합니다. 또는 뭐뭇을 통해서 세트 오브니까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세트에는 하나만 있을까요? 2개 이상 있을까요? 그쵸? 2개 이상인 거죠. 그 느낌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세트가 뭔가 2개 이상이 모인 거니까 집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set of는 그냥 여러 개의 됐죠? 여러 개의 혹은 여러 가지의. 자, 그러면 여러 가지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들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필터를 통해서 세상과 우리들 스스로 본다라는 거죠. 자,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처리하고 할당합니다. 자, assign과 뒤쪽에 to의 밑줄이요. 그러면 assign은 할당하다, 배정하다 그 뜻이죠? 할당하다, 배정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assign A to B 이렇게 적어볼까요? A를 B에 할당하다, 배정하다. A를 B에 할당하다, 배정하다. 이건 그냥 외우면 되겠죠? A를 B에 할당하다, 배정하다. 근데 동사 A to B 이렇게 다 보이죠? 그쵸? 동사 A to B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to be A, 이 패턴으로도 잘 나와요. B에 할당한다, A를. 됐죠? A를 B에 할당한다, B에 할당한다, A를. 이 패턴으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럼 잘 봐요. 동사가 보였고요. A가 목적어 아닌가? A를 B에 할당한다며. 근데 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목적어죠. 근데 이게 B를 향하는 그 뜻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구나.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 뒤쪽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구나. 그쵸? 결국은 우리가 아까 봤던 타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목적어 그 형태에서 이것도 파생이 됐나 봐. 자, 그리고 A를 B에 더한다. add A to B.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A를 B에 더한다. add A to B.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집사람이 파일 편집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웃음소리도 많이 나고 너답지 않게 수업이 왜 그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답지 않게라는 건 왜 나온 거지 도대체? 나다운 건 그럼 뭐야? 나다운 건? 그쵸?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일요일 친구들 되게 예쁠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쵸?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우리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자,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많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맞는 거죠? 그래, 아이고, 웃어주니까 좋텐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쵸? 자, 아무튼, 근데 맞아요. 웃어주면 되게 좋아요. 웃어주면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의 작은 웃음이 선생님에게는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빡빡 이렇게 팡팡 이렇게 웃어주셔도 돼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B에 더한다 A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B에 더한다 A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우리 이제 많이 봤던 거니까 이렇게 기억 한번 해볼까요? attribute라든가 무엇을 써서 ascribe를 써서 A를 B의 것으로 여기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얘도 역시 어떻게 될 수 있다고 B의 것으로 여긴다. A를 B의 탓으로 여긴다. A를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시험엔 요거 잘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를 갖는 것을 우리가 능동이라고 얘기하고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그 타동사를 뭘로? B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과거의 문법으로 나왔던 게 여기에 밑줄이었어요. 여기에 밑줄이었는데 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attribute는 attribute A to B인데 이것만 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A가 목적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attribute 다음에 목적어가 안 보이네? 아, 그럼 이거 be attributed 수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동사지만 뒤에 이 구조가 있는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줘라.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능동을 써줘야 맞겠죠. 즉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2번 나옵니다. 타동사가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뒤쪽에 목적어 가질 수 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하세요. 자, 우리는 여러 개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과 우리를 스스로를 바라본다는 얘기를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처리하고 할당합니다. 이것과 이것을 어디에? 여기에 할당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들 삶의 모든 사건에 이것과 이것을 할당합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 meaning은 의미라는 거 볼 수 있고, weight는 뭘까요? 원래 weight는? 맞아요. 원래 weight는 weigh에서 나왔죠, weigh. weigh라는 동사가 무게가 뭐뭐이다 그런 의미에서 weight는 그러면 무게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쓰여요. 무게와 의미를 우리 삶의 모든 사건에 할당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의미가 있을 거야. 무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무게가 있다는 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야, 이렇게 생각해 볼까? 무게가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가벼운 사건이 아니겠죠. 그쵸? 무게가 있는 사건이니까. 그럼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는 건 어떤 사건? 쉽게 넘겨서는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요. 중요성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됐어요? weight 밑에 중요성 적어주세요. 중요성과 의미를 우리 삶의 모든 사건에 할당합니다. depend on은 뭐뭐에 따라서 그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가 보이니까 전치사 뒤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단다. 그래서 요거 전체가 이렇게 딱 전치사 on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e made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자, 그러면 필터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필터 있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depending on 따라서. 그렇죠? 필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필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is looked at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쳐다보게 되는 것.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쳐다보는 것은 look at이니까. 쳐다보게 되는 것,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고 혹은 필터를 통과하는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필터를 통과하는 거. pass through가 뭐뭐 통과하는 뜻이니까 필터를 통과하는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럼 필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필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혹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꿀 수도 있고요. 필터를 통과하는 것 자체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때 필터는 뭘까요? 필터는 뭘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우리만의 관점이라든가 시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필터를 통해서 봅니다. 안경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 생각해봐요. 안경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필터가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무엇이라고 관점이라고. 됐죠? 우리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여러분 이 정도의 비유적인 느낌은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의식하지 않았어도 필터는 대충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을 읽어갔다면 이렇게 조금만 더 구체화시키면 그러면 시험 볼 때 되게 쉬워져요. 알겠어요? 맨 마지막에 빈칸으로 뷰 포인트 자리를 혹시 물어본다면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필터 얘기를 하고 나서 관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웨이트를 그 중요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 웨이트라는 단어가 weigh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걔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weigh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outweigh까지 필기 먼저 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필기, 첫 번째 시간 마지막 필기 적어주세요. 자, weigh하고 outweigh가 딱 보이는데요. 원래 weigh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가 다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울질하는 겁니다. 저울질하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는 그 저울을 통해서 무게를 파악할 때 특정하게 무게가 나가는 일종의 추 같은 것을 한쪽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얘의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울질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하나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다른 것의 무게를 파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울질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야? 두 개를 놓고 생각하는 거야. 두 개를 놓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따져보다는 뜻이 생겼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우리말에도 있지 않나? 거기에 가는 게 좋은지 여기에 남는 게 좋은지 저울질 해본다. 그쵸? 자, 잘생기고 가난한 남자가 있고 못생겼지만 돈이 많은 남자가 있다. 둘 중에 누구를 만나는 게 좋은지 저울질 해본다. 둘 다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왜 둘 중 하나 꼭 선택하려고 생각하니? 둘 다 만나면 되잖아요. 그쵸? 못생겼지만 돈 많은 남자와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쵸? 그 남자가 내겠죠? 그리고 나서 잘생겼지만 돈이 없는 남자를 갑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내가 밥을 사줍니다. 단 1인분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왜? 난 이미 먹었으니까. 그쵸? 근데 그 사실을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잘생긴 남자친구가 나에게 묻겠죠. 뭐라고? 야, 같이 왔는데 넌 왜 안 먹어? 같이 먹자.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난 너만 봐도 배불러. 그렇잖아. 왜? 이거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왜? 먹고 왔잖아. 그렇죠? 먹고 왔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대단히 감동받겠죠. 날 위해서 밥도 안 먹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말이 이제 진심인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진짜로 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나만 쓰레기인가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이제 요 뜻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따져보다랄 때. 그래서 밑에 보면 weigh 다음에 up을 쓸 수도 있어요. up을 써서 자, pros and cons가 장단점이에요. 장단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장단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out이 붙으면 요게 뭐뭐보다 그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out이 붙으면 뭐뭐보다. 그래서 outweigh는 기본적으로 뭐뭐보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겁다라는 것은 그쪽에 더 뭔가 많은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다는 뜻이 생겨요. 그리고 무겁다라는 거, 무거운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중요해.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weight가 중요성이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outweigh가 이렇게 쫙 들어가서 그 계획의 혜택이라든가 장점이 무엇보다 비용보다 많아야 한다. 혜택이 비용보다 많아야 한다. 혜택이 비용보다 중요해야 한다. 이렇게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웨이와 관련해서 무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따져보다. 그리고 아웃웨이가 뭐보다 많다, 중요하다, 무겁다. 이 뜻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쉬겠습니다.